자, 여러분, 내분비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쭉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분비계에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호르몬을 비교했어요. 자, 그래서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고, 뇌하수체가 거기 내분비계에 속하고, 그래서 뇌하수체에는 전엽과 후엽 호르몬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게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 맞나요? 아니요. 그 다음 보셔야 할 거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자, 그래서 갑상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책 61페이지고요. 갑상선이에요. 자, 갑상선 한번 출가 봅시다. 지금 여러분 내분비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파란 줄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빨간 색깔이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갑상선입니다. 자, 두 번째 내분비계 기관은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짧게 했었는데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뭐냐면 티록신하고 또 하나는 칼시토닌입니다. 칼시토닌. 그래서 이 티록신은 세포의 대사를 조절하고 이 칼시토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칼슘, 인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칼시토닌이에요. 그래서 이 티록신은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성장이 정체되는 크레틴병이 생기고, 즉 이 크레틴병은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할 수 있고, 기능 저하증, 그리고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과잉 분비될 경우에는 바제도병, 즉 그레이브스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그레이브스 병에 걸리게 되면 축축한 피부, 체중이 감소되고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갑상선에서 하는 역할은 세포의 대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사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아무리 먹어도 막 배가 안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내 몸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가 축축하고요. 더우니까. 그리고 체중이 감소되는 이유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안에서 너무 열량 소모가 많은 거예요. 너무 대사가 너무 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사가 내 몸 안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살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그레이브스 병에 걸리면 축축한 피부, 체중이 감소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부갑상선입니다. 부갑상선은요, 여러분, 안에 내용 보시면 부갑상선은 칼슘 대사의 중요한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까 칼시토닌 기억나세요, 여러분? 칼시토닌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 칼시토닌과 길항작용,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길항작용은. 칼시토닌하고 부갑상선은 반대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량작용이 있으며 칼슘과 인, 골 조직으로부터 혈액 속으로 재흡수되도록 촉진해가지고 혈중의 칼슘과 인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부갑상선 호르몬.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부갑상선은 칼슘 대사의 중요한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고 칼시토닌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면서 혈중, 피에서 여러분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갑상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는 부신입니다. 부신. 자, 우리 지금 내분비계 통하고 있고요.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이들을 내분비계라고 하는데 그 내분비계에는 뇌하수체가 있었고 그 다음 갑상선, 부갑상선이 있고 지금 부신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장기인 부신.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부신. 부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우리 그 오줌을 만들어내는 신장 있잖아요. 신장. 그 신장의 위에 꽃갈 모자처럼 탁 씌워져 있는 게 바로 부신이에요. 부신. 자, 그럼 부신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봅시다. 부신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하고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코티솔이 분비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요 정도만. 그래서 남성 부신 피질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하고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코티솔이 분비가 된다.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 보시면 부신도 부신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잖아요. 부신 피질은 뭐냐면 부신을 싸고 있는 껍데기를 부신 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안드로겐하고 코티솔이고요. 그 다음 부신 수질에서는 즉 부신의 실질적인 안에 있는 정말 내용물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에피네피린과 노에피네피린. 에피네피린과 노에피네피린. 이 두 가지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에피네피린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에피네피린은 혈당의 농도, 심박동수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심장 근육을 수축력을 높여줘요. 심장이 더 잘 뛰게 만들어주고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숨 쉬는 걸 편하게 도와주고 연동 운동을 저하시켜요. 장이 막 응가를 만들어내는 그 연동 운동은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당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바로 혈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간에서 축적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다시 혈중, 피 쪽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혈당 농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골격근의 혈관은 이완시켜요. 우리 근육 속에 들어있는 혈관은 이완시켜요. 그런데 피부와 내장의 혈관은 수축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랑 코드 블랙 보실 때 응급 상황에서 에피네피린 주입하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에피네피린은 여러분 응급 상황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 에피네피린을 딱 주면 떨어지던 심박동수가 증가되고 점점점 끊어져 가던 호흡이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골격근의 혈관을 이완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골격근을 지나가는 여러분 혈관들은 모두 다 장기로 갈 거예요. 뇌로도 갈 거고 심장으로도 갈 거고 여러 가지 신장으로도 갈 거고. 그런데 피부 지금 사람이 곧 죽게 생겼는데 피부로 가는 혈관이 굳이 커질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나 다른 내장, 소장이나 대장 이렇게 소화기관이나 피부는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피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와 내장의 혈관은 수축시켜가지고 피부나 내장으로 가는 피는 줄이고 대신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은 늘려가지고 이쪽으로 피를 더 많이 보내주는 역할을 에피네피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사용하는 게 이 에피네피린인데 곧 죽을 것 같은 환자도 에피네피린을 맞으면 잠깐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네피린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피린이 하는 역할이 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노에피네피린이 나와요. 노에피네피린. 이 노에피네피린은 여러분 보세요. 전신의 피부, 내장 및 골격근의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무조건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노에피네피린이에요.
에피네프린은 혈당도 증가시키고 심박동수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시키고 골격근의 혈관을 이완시키고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노에피네프린은 단 한 가지 모든 혈관들을 수축시켜 가지고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노에피네프린입니다. 이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고 이 부신 수질은 부신의 알맹이고요. 이 부신은 내분비계에 속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절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지금 내분비계 중에서 5가지 장기, 5번째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 자, 췌장. 췌장은 여러분 소화기관도 되면서 호르몬도 분비시키는 혼합형 분비선이었어요. 6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췌장과 난소, 고환은 혼합형 분비선이다. 췌장은 소화효소도 분비하면서 호르몬도 분비하기 때문에 혼합형 분비선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췌장은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여기 보시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슐린은 당분을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글루카곤은 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디서 분비되냐면 바로 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어디서?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2가지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은 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부신 수질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내분비 기관은 성선입니다. 성선. 미안해요.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성선입니다. 성선. 이 성선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게 바로 성선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게 바로 성선입니다. 성선. 여러분 아까 보시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 있었잖아요. 이 황체 형성 호르몬에서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고 이걸 도와주면 성선에서 직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돼요. 이해하시고 계세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하면서 남성 생식기를 크게 발육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선에서는 성선이 남성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성에게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생산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 가슴이 커지게 만들고 생리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이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내분비 기능을 가진 기관은요, 바로 송과선입니다. 송과선에서는 여러분 뭘 분비하냐면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여러분 옆에 요점 정리해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면 주기와 사춘기 동안의 성적 성숙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 되겠습니다. 수면 주기와 사춘기 동안 성적 성숙 유도를 하는 호르몬이 바로 속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내분비의 기능이 있는데요. 내분비의 기능은 그냥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내분비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팔이 잘려 나가도 혈압이 막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지 않게 오줌이 안 나가게 도와주는 게 바로 항상성이잖아요. 빨리 안 죽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내분비 기능, 내분비 계통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동영상을 여러 번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분비 계통에서는 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